안녕하세요. 백인대장학원 최형윤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별력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찍어서 다른 영상을 좀 뒀고요. 나머지 4점짜리 문제풀이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4점짜리 문제도 계산이 좀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천천히 오답 정리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4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까요? 14번 문제는 지금 어떤 겁니까? 단면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되겠어요? 루트 2k분의 1부터 시작해서 루트 k분의 1까지 단면적을 적분하는 문제죠. 그렇다면 그 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x가 t일 때 이 그 정삼각형이 이 단면적이 되는데요. 한 변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ft니까 지금 2 루트 지금 t 곱하기 2의 kt의 제곱, 그렇죠? 얘를 한 변 길이로 하는 정삼각형이 바로 단면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정삼각형 한 변 길이 a일 때 넓이가 뭐예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곱해서 4분의 루트 3 곱해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3t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2kt의 제곱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단면적의 넓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루트 2k분의 1부터 시작해서 루트 k분의 1까지 이 단면적이 뭐가 됐어요? 루트 3t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2kt의 제곱승, 자, 얘네들을 적분해주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피가 되는 거죠. 자, 천천히 한번 적분해 봅시다. 이거 원시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3은 별로 필요 없고요. 요거 속미분 해주면 뭐가 됩니까? 4kt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t만 곱해져 있으니까 k 역시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k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2kt의 제곱승, 자, 요게 바로 원시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윗끝 어떤 거? 루트 k분의 1과 그 다음 아래끝 루트 2k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만 잘해주면 되겠죠. 천천히 합시다. 그래서 이거 루트 k분의 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4k분의 루트 3은 따로 묶어줄게요. 그래서 이 t 대신에 루트 k분의 1이 들어가면은 k분의 1이 되고요. k랑 곱하면 약분이 되죠. 그래서 뭐만 남냐면 2의 제곱만 남습니다. 그냥 같은 방법으로 루트 2k분의 1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2k분의 1, 2k 곱하면 그냥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 자체가 뭐라고요? 루트 3 곱하기 2제곱 마이너스 2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 1이 되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k는 4분의 1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y는 2x승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lnx는 어떻게 되죠? lnx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lnx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x좌표가 양수인 점 a를 하나 잡아보라고 했으니까 a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t, 2의 t승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lnx 위에 있는 점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지금 5a 길이가 지금 뭐다? 5b 길이의 2배가 되고요. 5b는 5a의 절반이 됩니다. 그런데 a5b가 지금 90도라고 했죠. 그래서 적당히 b를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여기가 90도가 되고 이 길이의 2배가 5a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b 값을 지금 b좌표를 이용해서 이 t 값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5a의 기울기를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에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고요. b에서도 역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은 이 직각 삼각형과 이 직각 삼각형이 어떻다? 닮음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닮음인데요. 길이 b가 몇 대 몇이죠? 1대 2가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0도 90도고요. 그 다음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90-알파고 여기가 다시 알파가 되니까 닮음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길이를 한번 따져보면 이 길이가 t고 이 높이가 지금 2의 t승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이 길이는 2분의 t가 되고요. 이 길이는 바로 2분의 2의 t승,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b좌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2분의 2의 t승 콤마 마이너스 2분의 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t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이 점좌표를 이 식에다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t는요. 마이너스 ln 2분의 2의 t승,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소거해 주시고요. 2분의 t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t-ln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따라서 t 값은요.
바로 뭐가 되죠? 2분의 t가 ln이니까요. 2 곱하기 ln 2가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좌표 한번 써보면요. a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ln 2, 그 다음에 ln 2가 2니까 그대로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OA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됩니까? ln 2분의 2가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좌표 공간 4점이 주어져 있고요. 선분 CD를 지금 2대1로 내분하는 점 2라고 했으니까요. 이 좌표를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좌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C가 D가 저렇게 있으니까 0,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2를 해주면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시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좌표가 현재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그럴 때 이 A2의 평면 ABC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그냥 평면 ABC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평면 ABC는요, 지금 A가 어떻게 있냐면 3, 0, 0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도 역시 0, 3, 0을 포함하고 있고 C도 지금 0, 2, 1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평면의 방정식 조금만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3, 0, 0과 0, 3, 0 X축과 Y축의 교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평면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쓰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3분의 X 더하기 3분의 Y 더하기 어떤 A분의 Z가 1이다. 그 다음에 0, 2, 1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0, 2, 1을 대입해주면은 A가 지금 3이 나오니까요. 이 평면의 방정식은 현재 뭡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가 3, 0,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2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2의 ABC 유로의 정상의 길이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다? 2에서 이 평면에다가 수선해발 H를 내려봅시다. 그럴 때 그냥 뭐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AH 길이만 구해도 그냥 그대로 답이 되겠죠. A2의 ABC 유로의 정상의 길이는 A는 어차피 이 평면 위에 있으니까 2에서 수선의 발만 내려서 두 점 사이 거리만 구해주면 되겠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EH 직선식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방향 벡터가 이 평면의 법선 벡터와 동일하고요. 1, 1, 1. 그 다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요. 이 식을 X는 Y 플러스 1과 같고 그 다음에 Z 플러스 1과 같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H좌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매개변수 T를 써서 T,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고요. 이 H가 지금 이 평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이걸 고스란히 여기다 대입해주면 T는 뭐가 됨을 알 수 있습니까? 3분의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 좌표는요. 3분의 5 대입하면 3분의 5,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사형의 길이는 결국에 뭐만 구하면 됩니까? AH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죠. AH 길이는 그래서 뭐가 되죠? 루트 3분의 4 차이가 나니까 9분의 16 더하기 9분의 4 더하기 9분의 4니까 3분의 루트 24니까 2루트 6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x 4승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 gx에 관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gx는 fx분의 x 4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fx 곱하기 fx의 제곱 곱하기 g'x 적분값을 계산하고 싶으니까요. g'x가 먼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문제를 지금 올바르게 풀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분모에 fx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제곱분의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fx, 그 다음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1의 f'x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나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나 조건에 있는 식은요, 120이 일단 우변인데요. 120이 뭐랑 같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의 제곱 곱하기 g'x 적분인데 g'x 대신에 얘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fx 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적분을 따로따로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4 곱하기 x 세제곱 fx 적분. 자, 일단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4제곱 곱하기 f'x 적분.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의 적분.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4x 세제곱 fx 적분 이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 부분 적분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바로 x 4제곱 곱하기 fx.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빼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x의 세제곱 fx의 적분. 이런 형태로 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빼주면 앞에 마이너스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f1 그 다음에 플러스 f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f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걸 빼주니까 플러스 f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f1 플러스 f1 사라지고요. 플러스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사라지니까 우변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8 곱하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세제곱 fx 적분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값이 지금 120이니까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15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지금 주머니에 빨간 공이 6개 들어있다고 했는데 빨간 공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A1, A2, A3, A4, A5, A6 모르겠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료를 좀 눈앞에 보이도록 깔아놔야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공 6개 표현했고요. 파란 공 3개, B1, B, B3 이렇게 파란 공 3개 그 다음에 노란 공 3개, C1, C, C3 이런 식으로 재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꺼내는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 중간에 이 조건에 의해서 지금 뭐냐면요. 자, 24점 이상인 사람이 나오면은 시행을 멈추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 A만 최초로 24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맞도록 문제에서 미리 계산을 해줬습니다. 자, A만 최초로 24점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요. 빨간 공이 X번, 파란 공이 Y번, 노란 공이 Z번 나온다라고 할 때 이 X, Y, Z로 가능한 건 다음 세 가지 뿐입니다. 6,1,2와 6,2,1, 6,2,2 세 가지 뿐인데요. 요 세 번째 게 약간 특이해요. 세 번째 거는 지금 뭐냐면은 앞에서 빨간 공이 5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란 공이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란 공이 딱 2번만 나오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로 나와야 된다? 빨간 공으로 끝나야 이 10번째 시행에서 A가 최초로 24점 이상이 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률만 각각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 확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률은 뭐냐면요. 그냥 빨간 공 6개, 파란 공 1개, 그 다음에 노란 공 2개가 마음대로 나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차라리 어떻게 구하냐면요. 다음과 같이 구해도 괜찮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12개 공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죠? 9개를 고르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 빨간색 공을 6번, 파란색 공을 1번, 노란색 공을 2번 뽑는 경우일수랑 동일한 거죠. 그쵸? 이렇게 될 확률하고 동일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뽑기만 하면 알아서 A가 최초로 24점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확률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 경우일수는 뭘 생각하냐면요. 순서 생각 안 하고 뽑는 경우일수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일수는 12 컨비네이션 9분의 그 중에서 뭐다? 빨간 공은 6개 다 뽑아야 되니까 6 컨비네이션 6이 되고요. 그냥 곱하기 자, 파란 공은 1번, 그 다음에 노란 공은 2개 뽑아야 되니까 3C1 곱하기 3C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계산을 좀 해보면요. 얘는 뭐랑 같죠? 12 컨비네이션 3하고 똑같으니까요.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그 다음에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분자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3 곱하기 3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바로 얼마가 되죠? 220분의 9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가에 들어갈 숫자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X가 6, Y가 2, Z가 1일 확률 역시 동일합니다. Y, Z가 어차피 조건이 동등하기 때문에요. 똑같이 우리가 같은 결과 얻어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만 좀 신경 써봅시다. X가 2, X가 6, Y가 2, Z가 2인데 이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뭐가 나오고 끝나야 된다? 빨간 공이 나오고 끝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 어떻게 됩니까? 전체 10개의 공을 뽑는데요. 차라리 9개 공을 뽑을 때 9개 공을 뽑을 때 빨간 공이 5개, 노란 공이 2개, 그 다음에 파란 공이 2개 나올 확률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10번째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12개의 공 중에서 9개를 고르긴 고르는데 순서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됩니까? 빨간 공 5개, 그 다음에 파란 공, 노란 공은 각각 2개씩 나올 확률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위에 있는 식하고 동일합니다. 12 컨비네이션 9분의
빨간 공은 6개 중에서 5개만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 공, 노란 공은 셋 중에 다 2개만 고르면 되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개, 2개, 2개를 고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전체 6개, 3개, 3개가 있는데 5개, 2개, 2개씩 골라갔기 때문에 빨간 공도 하나 남고 그 다음에 파란 공, 노란 공이 각각 하나씩 남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10번째 시행에서 빨간 공을 뽑아줘야겠죠. 그렇다면 그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3분의 1이 되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얘가 바로 나에 들어갈 숫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220분의, 그쵸? 아까 12 컨비네이션 3이 220이었으니까요. 6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1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으니까 얘는 220분의 18이 됩니다. 얘가 바로 나에 들어갈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가 나에 들어갈 숫자의 전체 합이니까 220분의 9와 220분의 18을 더해주면 답은 220분의 27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9번 문제는 지금 룰의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요. 이게 좀 낯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x 벡터. 그럼 마이너스 5x 벡터는 그냥 쿨하게 5z 벡터로 바꿔줍시다. 그러면은 지금 z의 자취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5x를, x의 자취를 전부 다 원점에 대해서 뒤집어주면 되니까요.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z의 자취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4분원을 반대로 뒤집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OP 벡터가 지금 어떻게 된다? 5y 플러스 5z다.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y는 말이죠. 얘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점이고요. z는 말이죠. 얘를 따라서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움직이니까 우리가 OP의 자취를 구하는 게 좀 난감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하나를 고정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를테면 y가 만약에 여기 2,1에 고정돼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y가 2,1에 고정돼 있으면은 5x, x의 자취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5y 벡터에다가 고스란히 5z 벡터를 고스란히 다 더해주는 거니까 결국에 뭐 하면 되겠어요? 얘를 어떻게 합니까? 고스란히 평행이동해서 0,0이 어디로 가도록? 2,1로 가도록. 그쵸? 평행이동했을 때 이 z의 자취, 평행이동된 z의 자취가 바로 x가 아니라 p의 자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 0,0을 고정시켜서 얘를 고스란히 0,0이 이쪽에 오도록 평행이동 시켜주면은 이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점 한번 잘 찍어볼게요.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니까 여기가 2,1이죠? 자, 1,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0까지 이런 4분원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게 고스란히 어떻게 됩니까?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 점 좌표가 현재 뭐냐면요. 3,2입니다. 그러면 얘가 고스란히 이렇게 쭉 이동하면은 이 자취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끝날 때 p의 자취 먼저 볼게요. 그렇다면 얘가 왼쪽으로 1만큼 가면은 2,2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1만큼 내려오면은 바로 어디까지? 3,1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p의 자취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역을 표시해주면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영역이 바로 뭐가 됩니까? 점 P의 영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요 2차 함수를 평행이동 시킨 거고요. 그 다음 이 모양은요 지금 4분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 내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게 바로 뭐죠? 5로부터 이 영역 R까지 있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소값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 0,0으로부터 얘가 지금 4분의 1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 원의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뭐만 빼주면 되겠어요? 이 반지름만 덜어내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이고요. 거기서 반지름 1을 빼주면 최소값은 루트 5 마이너스 1이 최소가 되고요. 그래서 최소값 써줍시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 끝점, 이 점과 이 점 둘 중에 더 멀리 있는 점이 최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는 루트 8밖에 안 되고요.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루트 10이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루트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게 지금 제곱의 합을 알고 싶으니까요. 각각 제곱의 합은 16-2루트 5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0번 문제는 지금 이게 전형적인 어떤 삼각함수 극한 활용 문제인데요. 자, 가볍게 한번 볼까요? 반지름 길이가 1이고요. 요변 길이가 코사인 세타고 이 길이가 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f 세타는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P에서 접선을 그어가지고 이 부채꼴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지금 세타니까 이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보시면은 전체 이 빗변 길이, OQ 길이가 바로 뭐가 되죠?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고요. 거기에서 뭘 빼주는 거야? 이 반지름 1을 덜어내면 이 부채꼴의 반지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부채꼴의 반지름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G세타마저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그렇다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중심각 곱해주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극한은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분모에는요 세타 곱하기 F 세타가 오고요, 2분의 1 곱하기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지금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요 이 G 세타의 루트를 씌웁니다.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어차피 코사인값 1 마이너스 코사인값 양수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얘도 그냥 루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극한값 계산해야 될 게 뭐밖에 없냐면요, 세타분의 사인 세타,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 값만 잘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 한번 쭉 써볼까요?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필요 없는 부분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는 그대로 루트 2가 되죠. 그렇다면은 분모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1 코사인 세타 분모 있는 거 계산한 겁니다. 루트 2 곱하기 그 다음 루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 극한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한번 써볼까요? 세타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 값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많이 해봤죠? 이 부분이요 사인 제곱 세타가 되니까 세타 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는 1로 수렴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극한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 극한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는 1로 가니까 쓸 필요 없고요. 그냥 루트 2 곱하기 그 다음에 세타가 0으로 가니까 이 값 역시 루트 2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타분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1로 수렴하니까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만 뭘로 수렴하죠? 2로 수렴하니까 2분의 1로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분의 루트 파이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함수가 하나의 변곡점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주어진 함수의 이계도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요 3k 곱하기 코사인 kx 더하기 12x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f2'x는요 자 마이너스 3k의 제곱 사인 kx 그 다음 플러스 24x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딱 하나의 변곡점만 나온다는 얘기는 우선 얘가 0 될 때 x값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0 될 때 x값은요 이거 넘겨서 양변 3으로 나눠주면은 k제곱 sin kx 요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8x와 같도록 하는 x값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y는 k제곱 곱하기 sin kx와 그 다음에 y는 8x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k제곱 sin kx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y는 8x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져서 딱 이 교점이 0,0 한 군데만 나와줘야 되나요? 그쵸? 그래야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변곡점이 x는 0에서 딱 한 군데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려면 딱 뭐만 만족하면 되겠어요? 이 주어진 함수를 잠시 gx라고 하면요. 이 g'0이 뭐를 넘지 말아야 된다? 8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 값이 지금 8을 넘어버리면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y는 8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어떻게 되죠? 이 한 개 이상, 한 개보다 더 넘게 되는 2개 이상의 변곡점을 갖게 되는 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뭐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 주어진 함수에서 0일 때 미분값이 8보다 같거나 작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 주어진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g'x는요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네요. 그쵸? k 3승 곱하기 코사인 kx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래서 g'0은요 그대로 k 3승이 되고요. 이 값이 8을 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K의 최대값은 2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이 A, B, F, X 좌표가 6이라고 했습니다. 무게중심의 X 좌표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A, B가 각각 포물선에 초점하고 한번 이어봤으니까요. 이 길이를 A라 그러고 이 길이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포물선의 성질, 준선까지 이루는 거리가 같다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준선은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이 길이가 A가 되고요.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이 길이가 B가 됩니다. 따라서 A의 X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A의 X좌표는 A-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B의 X좌표 역시 B-1이 됩니다. 그 다음에 F의 X좌표는 1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ABF의 무게중심에 X좌표는 어떻게 되죠? 바로 이거죠. 3분의 A-1과 그 다음에 B-1과 1을 더해서 계산한 값이 바로 6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바로 뭐가 되죠? 19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A 플러스 B가 19일 때 어떤 거에? 지금 AF 곱하기 BF니까 이 AB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AB의 최대값 산술자부등식 이용해서 문제 풀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A-1하고 B-1이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 다 되는 게 아니라 A하고 B는 현재 어떻게 되죠? 2보다 큰 자연수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 동시에 2분의 19일 때 최대값을 갖는 게 아니라요. 얘네들이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요. 한쪽이 10이고요. 이 그림에서는 B가 좀 더 크겠네요. 한쪽이 10이고 한쪽이 9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90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8번 문제는요.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연필 7자루를 동그라미 7개로 표현을 해볼 거고요. 동그라미 7개를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볼펜 4개를 X라고 표현해 볼 겁니다. X 4개를 준다. 어떻게 준다? 여학생 3명을 A, B, C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 다음에 남학생 2명을 PQ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연필 같은 개수만큼 받고요. 적어도 하나씩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남학생 2명은 볼펜 같은 개수만큼 받고요. 볼펜을 적어도 하나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 풀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 B, C가 연필을 하나씩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펜을 하나씩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요. A, B, C가 여전히 연필을 하나씩 받는데요. 이 남학생 PQ가 볼펜을 2개씩 미리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자, 이번에는 A, B, C가 연필을 2개씩 받아갔는데요. 남학생 PQ가 볼펜을 하나씩 받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 A, B, C가 연필을 2개씩 받는데요. 남학생 2명이 볼펜을 2개씩 받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단순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동그라미가 지금 7개 있는데 이미 3개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PQ한테 나눠주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X 4개를 줘야 되는데 X 2개는 이미 가져갔어요. 나머지 2개를 A, B, C한테 주면 되겠죠. X 2개를 A, B, C한테 주는 경우는 그대로 3H2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동그라미 4개 주는 경우는 0,4부터 4,0까지 그냥 5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3H가 4C2에서 6이니까 30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자, 이 숫자들을 뒤쪽에서도 계속 이용을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지금 동그라미 3개 가져갔으니까 동그라미 4개를 PQ한테 나눠주면 끝입니다. X 4개 다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게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4개만 PQ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 그게 몇 가지? 5가지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동그라미 7개인데요. 이미 6개를 가져갔으니까 한 개만 둘 중에 한 명한테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 4개 줘야 되는데 2개는 이미 가져갔으니까 2개를 3명한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X 2개를 3명한테 나눠주는 경우가 3H이고요. 곱하기 동그라미 하나를 P 또는 Q한테만 주면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몇 가지? 12가지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동그라미 6개 썼으니까 하나만 P 또는 Q한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PQ는 X 4개 다 가져갔으니까 더 이상 볼펜을 줄 게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뭡니까? 얘만 P 또는 Q한테 주면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바로 2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답은 몇 가지가 되겠어요? 지금 30하고 5 더하면 35, 그 다음에 12하고 2 더하면 14니까요. 49가지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지금 4점짜리 문제풀이 모두 마쳤는데요. 점수가 오늘 어떻게 좀 만족스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강조하는 게 점수 자체보다 지금 수능이 아닙니다. 예행 연습이에요. 틀린 거 고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4점짜리 문제, 변별력 문제도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모두 다 풀어봤으니까 오늘 반드시 오답 정리 철저히 하고 이 수능 때는 좋은 점수 얻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안녕.